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가족 배신과 복수의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70대 건설업체 대표가 자신의 아들에게 버림받은 후 예상치 못한 역습에 나섰다고 합니다. 돈 앞에서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들과 냉정한 며느리, 그리고 노년의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아버지 사이에서 펼쳐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용서와 화해의 감동적인 반전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2살의 정태균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일궈온 중소건설업체는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고 아내 윤명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갔죠. 삶이란 참 무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태균은 창가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자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정태균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 재산을 털어 최고의 치료를 받게 했지만 결국 하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일구어온 회사는 치료비로 모두 날아갔고 마지막 남은 아파트마저 담보대출로 빼앗겼죠. 아버지,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아들 정현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0만 원 고작 그 돈을 빌리러 갔을 뿐인데 아들과 며느리 이선희는 마치 오랜 기간 자신을 등쳐먹은 노인을 대하듯 냉정했어요. 자신이 키워낸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더욱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정태균은 옛 서류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일기장이 고이 접혀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다 우연히 발견한 메모. 정태균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에게 5억 원 빌려줌. 사업 확장한다고 해서. 5억 원. 아내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정태균도 모르게 아들에게 빌려준 돈이었죠.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자신을 버린 아들의 재개발 사업 초기 자금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래, 현우야. 내가 그렇게 나오려면 아버지도 할 말은 없다. 정태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일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 이제 한 가닥 차가운 결의가 서렸어요. 복수. 그것은 이전의 정태균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그의 가슴을 데우는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오랜 친구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은 10년 전 정태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성훈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꽤 성공한 상태였어요. 여보세요, 성훈이? 나 태균이야.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정태균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면 이제 자신도 아들을 무너뜨릴 차례였어요. 아내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결단력 있는 사업가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명자야, 미안하다. 하지만 현우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했어. 내가 바로잡을게. 비가 그치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정태균은 마치 그것이 신호라도 되는 듯 집을 나섰어요. 72살의 그가 복수를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태균은 오랜 친구 성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비쳐들어 테이블 위에 따스한 기운을 만들었어요. 성훈은 71살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균아, 오랜만이다. 근데 얼굴색이 영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었어? 정태균은 천천히 아내의 죽음부터 회사의 몰락, 그리고 아들 현우의 배신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성훈의 얼굴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굳어갔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에게 50만 원도 못 빌려준다고. 자기 어머니한테서 5억을 빌려갔으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군. 성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정태균은 일기장을 꺼내 성훈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엔 명자가 현우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어놓은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죠. 성훈아,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회사도 가족도 다 잃었어. 정태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훈은 친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니, 너한테는 아직 나라는 친구가 있잖아. 내가 10년 전에 내 도움이 없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은혜는 반드시 갚는 법이지. 성훈의 말에 정태균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인생에서 마지막 의지할 곳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건 부동산 정보와 몇몇 인맥뿐인데. 정태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지금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이 있어. 강동구 천호동 쪽인데 이미 상당히 진행됐지. 근데 그 사업의 자금줄을 끊고 싶어. 성우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태균아, 그건 쉽지 않을 텐데. 현우가 이미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현우는 항상 급하게 일을 진행해.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고 그걸 찾아내고 싶어.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어. 우선 천호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부터 수집해보자. 이튿날 성우는 부동산 업계 인맥을 총동원해 정현우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태균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태균아, 이거 봐. 현우가 사업 초기에 사용한 5억 원은 법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어.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에 일부만 회사로 들어갔지. 성훈이 보여준 서류를 확인하자 정태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현우가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사업 계획서와 실제 진행 상황이 크게 달라. 투자금 상당액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정태균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범죄였어요. 아내의 돈을 빌려 시작했으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의 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죠. 성훈아,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성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리는 거야.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그 전에 내 아들의 약점을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어. 정태균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복수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명자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구나.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바로잡을게. 정태균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의의 눈물이었어요. 이틀 후 정태균과 성우는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 근처 카페에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높은 크레인과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정현우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죠. 여기 봐, 태균아. 현우의 재개발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금 흐름에 문제가 많아. 성훈이 태블릿을 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나 있었어요. 정태균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익숙했기에 금방 핵심을 파악했죠. 이건 자금 세탁이잖아. 투자금을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고 있어.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 법인들의 대표는 모두 현우의 지인들이야. 이건 명백한 불법이지. 정태균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는 성실하고 똑똑했던 청년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성훈아, 이런 정보를 어디서 구한 거야? 성훈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부동산 일을 해왔잖아. 인맥이 있지. 그리고 현우 회사의 재무팀에 내 조카가 일하고 있어. 그 친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보를 흘렸어. 정태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를 결심했지만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그저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찰에 신고하면 현우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성훈이 정태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우선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흘려서 압박을 주는 게 어떨까? 현우가 자금 회수 압박을 받으면 당황할 테고 그때 내가 나타나서. 정태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현우는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아들이 자신과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죠. 좋아, 그렇게 하자.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성우는 카페를 나서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태균은 창밖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어요. 30년간 건설업에 몸담았던 그는 저 현장의 모든 것이 익숙했죠. 크레인의 움직임, 작업자들의 동선, 자재의 배치까지. 갑자기 정태균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현우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몸짓에선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모습이 됐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가 어릴 적 품었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부모의 희생과 타인의 피해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성훈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주요 투자자 셋에게 정보를 흘렸어. 내일이면 현우에게 연락이 올 거야.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훈의 예상대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우에게 다급한 전화가 이어졌고 회사는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 요구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태균과 성훈은 현우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사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균아, 지금 현우 회사에 비상이 걸렸대. 주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 성훈의 말에 정태균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결과일까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성훈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성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거야. 그러면 현우의 계좌가 조사받게 되지. 그리고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고 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정태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한 것 같았죠. 카페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현우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정태균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랜 친구 성훈이야. 내가 어릴 때 몇 번 만난 적 있지. 성훈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무엇을 하는지, 특히 오늘 같은 날에 말이에요. 앉을래? 이야기 좀 하자. 정태균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현우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회사에 문제가 있나 보네. 분주해 보이던데. 정태균의 말에 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태균은 미소를 지었어요. 담담한 그러나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죠. 아버지는 30년 건설업을 했어.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지. 현우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정태균이 손을 들어 현우를 멈춰 세웠어요. 잠깐만. 내 어머니 이야기부터 하고 가면 어떨까? 현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요? 어머니는 1년 전에. 그래, 내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5억 원을 빌려주셨지. 기억나?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이 읽혔어요. 그건 사업 자금으로 빌린 거였어요.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정태규는 천천히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 어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셨어. 내게 돈을 빌려준 것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두 적혀 있지.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그 돈은 정당하게 빌린 겁니다. 어머니가 기꺼이. 그래, 내 어머니는 기꺼이 주셨겠지.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는 50만 원도 빌려주지 않았지? 내 어머니 치료비로 모든 걸 날린 아버지한테? 정태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성훈이 카페를 나가자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현우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자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고. 이런 건 아버지가 가르친 사업 방식이 아니야.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정태균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들키면 안 되지. 불법이니까. 현우는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 뭔가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태균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눈에 이제는 계산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난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 어머니가 내게 빌려준 그 돈의 출처가 뭔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정태균은 일기장에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5억 원은 내 어머니가 30년간 나 모르게 모아둔 돈이야. 만약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위기가 오면 우리 가족을 지킬 마지막 보루였지. 그런데 정태균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돈을 내게 빌려줬어. 너를 믿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뭐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외면했잖아. 현우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함이 돌아왔어요. 사업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제 가족이 있고 제 미래가 있습니다. 정태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사업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지. 카페 밖에서 현우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들어와 현우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정태균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봐. 근데 기억해둬, 현우야.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 현우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본 후 급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회사 건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훈이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땠어, 태균아? 정태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다음 날 아침 정태균의 허름한 원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성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균아, 뉴스 보고 있어? 현우의 회사에 금융감독원 조사가 들어갔어. 정태균은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경제뉴스 채널에서는 신흥부동산 개발업체 정현우건설 자금 유용 의혹으로 조사 착수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군. 정태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 오늘 중으로 재개발 현장도 중단될 거야.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거든. 성훈의 말에 정태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운영의 기본을 가르쳐준 아버지로서 아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성훈아, 우리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그래도 현우는 내 아들인데. 전화기 너머로 성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균아, 내 아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부모님의 희생으로 성공했으면서 부모님이 어려울 때 외면했잖아.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도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정태규는 벽에 걸린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자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건 현우를 위한 일이기도 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테니까. 오전 11시 정태규는 현우의 회사 앞 카페에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회사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급하게 오가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정현우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회사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태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를 기다렸어요. 현우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정태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죠. 아버지, 혹시 이 일이? 정태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야. 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정태균은 피식 웃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직하게 사업하라고 가르쳤어. 하지만 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들을 속이고. 그게 내가 가르친 방식이야?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아버지, 이건 사업이에요. 모두가 다 하는 방식이라고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요. 정태규는 슬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30년간 해온 사업은 뭐지? 나는 한 번도 불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변명에 불과해.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태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현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미 회사는 무너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어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덕분에. 정태균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일의 결과를 왜 내 탓으로 돌리지? 내가 정직하게 사업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정태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어머니와 나에게 한 일을 잊지 않을 거야. 현우야,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정직하게. 현우는 아무 말도 없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태균은 창밖으로 비에 젖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성훈이 카페에 들어와 정태균 옆에 앉았어요. 어땠어? 심한 말 안 했어? 정태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현우가 받아들일지는 그의 몫이지. 성훈은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태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르겠어. 내 삶의 목표가 다 사라진 것 같아. 성훈의 눈에 결의가 어렸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태균은 아파트 옥상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훈이 빌린 원룸은 작았지만 옥상에서 보는 전망만큼은 훌륭했죠.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군. 찾았잖아. 성훈이 2캔의 맥주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정태균 옆에 앉아 맥주 1캔을 건넸습니다. 요즘 신문 보고 있어? 현우 회사 소식 말이야. 정태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봤어. 어떻게 됐어? 성우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중단됐어.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을 뗐고 금감원 조사로 현우의 계좌들도 모두 동결됐지. 그리고 정태균은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어.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거든. 정태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길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난 단지 현우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기를 바랐을 뿐인데. 성운이 정태균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현우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범죄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드러났을 거야. 정태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맥주를 들이켜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명자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성우는 조용히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태균이 아내를 그리워할 때마다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태균아,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성운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태균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야?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 소유권 서류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정태균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 소유권 증서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난 아무 건물도 사지 않았는데? 성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너에게 자금을 빌렸을 때 너는 이자도 받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 돈으로 이 건물의 지분을 조금씩 모았어. 내 이름으로. 정태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은 월세가 꽤 나와.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문제 없을 거야. 정태균은 성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운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노인은 밤하늘 아래 앉아 맥주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 사업을 시작했던 날들, 가족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인생의 굴곡들. 다음 날 아침 정태균은 성운이 알려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강동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편의점, 2층은 작은 사무실들, 3층은 원룸 몇 개로 이루어져 있었죠. 정태균은 건물 앞에 서서 잠시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의 의미를 넘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태균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정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깔끔한 정장 대신 헐렁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태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현우야, 내가 여기 어떻게? 성운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정태균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운이 현우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 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 재산,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신뢰까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변했는지.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죠. 정태균은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모든 불법 자금 거래를 인정하고 앞으로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현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태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현우야, 내가 잘못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쁘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정태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언제나. 오후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카페에서 정태균과 현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건물 앞에서의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밖으로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저지른 일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태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은 성훈이가 알아냈지. 하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버지도 건설업에 30년을 몸담았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왔어. 현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때는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업을 빨리 키우고 싶었어요. 성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죠. 정태규는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성공했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었을 거야. 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커졌어요. 한번 편법을 쓰고 나니 다음번엔 더 쉽게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태규는 현우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넌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를 도울 생각보다는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야. 현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네. 솔직히 그랬어요. 아버지의 실패가 저에게 옮을까봐 두려웠죠. 그리고 선희도 계속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이제 다 끝난 사람이라고. 정태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 희망도 보았어요. 선희는 어떻게 됐니?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제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짐을 쌌어요. 어제 이혼 서류를 보내왔죠. 정태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이 아닌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감옥에 가게 될 텐데. 그동안 이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정태규는 놀란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건물이 왜?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훈 아저씨에게 들었어요. 이 건물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건물 관리는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정태규는 아들의 걱정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30년간 건설업을 했는데 작은 건물 하나 관리 못하겠니? 현우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아버지는 건설업계의 베테랑이셨는데 제가 잠시 잊고 있었네요. 정태규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야, 내가 가게 될 곳. 얼마나 될 것 같니?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자수한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반환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2년에서 3년 정도. 정태균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내 방을 준비해 둘게. 내가 나오면 함께 살자.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정태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도 분명 그렇게 원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행인들이 오가는 일상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정태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정태균의 마음에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명자의 얼굴,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믿었어. 우리 현우는 언젠가 깨달을 거야. 그러니 태균 씨도 믿어주세요라고 말했지.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우의 옆으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현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눈물이었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태균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가족의 회복으로 끝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명자가 진정으로 바랐던 결말일 거라고. 3개월이 지난 여름날 정태균은 건물 옥상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고추가 햇살 아래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그는 물을 주며 식물들에게 작은 속삭임을 전했어요. 잘 자라고 있구나. 명자도 좋아했을 텐데. 뒤에서 성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농사꾼이 다 됐네, 태균아. 정태균은 미소 지으며 돌아섰어요. 성운은 시원한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와 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 농부라고나 할까? 그래도 직접 가꾼 채소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두 노인은 옥상 파라솔 아래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정태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현우는 어때? 면회 다녀온 지 한 달 됐나? 정태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더라.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대.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하더군.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시간이 현우에게는 필요했을 거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말이야. 정태균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성훈아, 가끔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현우를 저렇게 만든 게. 성훈이 정태균의 말을 잘랐습니다. 태균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 그리고 지금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온 것도 결국은 내가 그를 바로잡아준 덕분이지. 정태균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2년 후면 현우가 출소한대. 그때까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싶어. 성훈이 정태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나도 도울게. 그런데 태균아,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정태균이 궁금한 눈빛으로 성훈을 바라보았어요. 뭐가?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그리고 자신감도 되찾은 것 같고. 정태균은 피식 웃었습니다. 성훈의 말이 맞았어요. 아내를 잃고 회사를 잃고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래, 요즘은 살맛이 나는 것 같아. 이 건물 관리하는 것도 재미있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가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 성우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거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차를 마시며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태균의 건물에서는 강동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한강도 보였죠. 태균아, 얼마 전에 현우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정태균이 놀란 눈으로 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무슨 내용이었어? 성훈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정태균에게 건넸어요. 내가 직접 읽어봐. 정태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의 정갈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성훈 아저씨께 아저씨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걱정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출소하면 아버지와 함께 정직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의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신 아버지께 진정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정현우 올림. 정태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성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이건 모두 내 덕분이야. 정태균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파란 하늘 위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보고 있지? 우리 현우가.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바람이 불어와 정태균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현우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정태균도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맙다, 성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야. 성훈은 정태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그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천천히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정태균은 마지막으로 뒤돌아 텃밭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새 생명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건물 1층에 도착하자 편의점 주인이 정태균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정태균은 미소로 답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이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오늘 특별히 더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성훈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정태균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어요. 명자야, 걱정 마.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태균의 인생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같았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된 여정은 이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태균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어요.